반갑습니다. 더 배움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그 남북 관계 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북 관계 쪽.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갖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죠. 남과 북의 각각의 통일 방안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과 북이 각각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었고요,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노태우 정부 때 발표가 됐던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김영삼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인데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인데 이름 너무 길죠. 요거를 갖다 정확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연방 동그라미 해주세요. 연방. 북한은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그러면 남한은 뭐냐? 연합제입니다. 북한의 연방제, 남한의 연합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은 연방제, 우리는 연합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얘들이 주장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구별해 보는 거예요. 통일 원칙은 자평민이에요. 둘 다.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주장됐던 세 개의 통일 원칙이 있거든요.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족적 대단계를 갖다 살짝 바뀌어요. 민주로 바꿉니다. 민주. 이건 핵심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핵심적인 차이는 있죠. 통일 국가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북한 같은 경우는 되게 과격해요. 그러니까 1국가 2제도 2정부. 무슨 말이냐면 있죠. 일단 남한이랑 북한이랑 하나의 국가를 갖다 만들고 보자는 거예요. 한 살림을 갖다 차리고 같이 살다 보면 있죠. 서로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면서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부로 갖다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연방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가를 통일하고 같이 한 국가 내에서 지내다 보면 민족 통일은 자연스럽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먼저 친하게 지내면서 어느 정도 동질성이 만들어졌을 때 민족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를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그 화해협력하고 같이 연합 단계를 갖다 거쳐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갖다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죠. 연합체제라는 체제를 갖다가 먼저 둔 다음에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의 국가를 갖다 만들자는 거고 북한은 하나의 국가를 갖다 먼저 만들고 나서 있죠. 그리고 그 국가 내에 두 개 체제가 있습니다. 예, 그 두 개의 체제를 갖다 하나로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먼저 나라를 만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제도를 인정하면서. 근데 우리는 있죠. 먼저 하나의 하나의 국가는 아니에요. 연합체제를 갖다 만든 다음에 서로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있죠. 그 다음에 충분히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을 때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지 아시겠죠? 북한이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갖다 먼저 만들어 버렸을 때 북한 쪽에서 또 뻘짓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 그때 내전이 돼 버려요. 하나의 국가를 만든 상태에서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였을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버리면 그건 내전이 돼 버립니다. 이 내전에는 유엔군이라든지 미군이 이제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전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 우리 아직도 북한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 북한이 이제 6.25 사변을 갖다 일으킨 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이런 전제도 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주한미군의 철수, 미국의 간섭 배제 이런 전제까지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은. 예.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있죠. 남북한이 서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남북한 3대 합의서가 있어요. 원래 노무현의 합의서도 있거든요. 노무현의 합의서는 최근 거라서 시험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또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노무현이 워낙 힘이 없었어요. 노무현이 이제 북한 김정일이랑 합의를 한 거는 거의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3대 합의서. 먼저 이제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성명, 777 성명이라고 있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선언, 남북공동선언 요 세 개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요 세 개가 거의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 때 있었냐 그걸 갖다 보는 거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되게 크고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이 먼저 깔린 거예요. 떡밥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밥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의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하나하나 정리해 주면 됩니다. 먼저 이제 3대 합의서 중에 첫 번째 합의서라고 불리는 70년대 있죠.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는 777 성명이라고 했죠. 별명이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 결과로서 7차견이 이루어지는 그 남북한 첫 번째 합의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고 있죠. 발표 시기는 유신 직전이에요. 유신을 만들기 위한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큰 남북 간의 합의가 있기 전에 있죠. 남북 적십자회담이라는 떡밥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이완이 되는 거예요. 좋아진 상태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의 주체는 남북 비밀회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랄까 이제 맺어진 게 아니라 당시 이후락이라는 있죠. 중앙정보부로 갖다 맡고 있던 사람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있죠. 북한의 2인자랑 합의를 갖다 내가지고 이런 합의를 갖다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의의 결론이,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남북 간 통일의 3대 원칙을 갖다 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 활동,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있죠. 진도를 갖다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쇼예요. 정치적 쇼입니다.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독재자가 있죠. 남한에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있죠. 정치적 야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냉전이라는 분위기, 냉전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얘들이 그 어떤 그 반공, 그 다음에 반미라는 정치적 무기가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위기를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 얘들이 이런 정치적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유신체제, 남한은 유신, 북한은 유일체제를 갖다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연히 뭐랄까 다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요. 노태우 정부 때 90년대면 그 북한이 완전 거지가 되고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북한에 이제 손을 내미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남북기본합의서를 갖다 이런 주체는 남북의 고위급 회담, 누구냐면 남북한 총리들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한 거예요. 회담을 하고 그 공식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갖다 이끌어낸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교류와 협력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협력하고 제반 분야에서도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북의 관계를 갖다 특수관계로 규정한다는 거. 이것도 줄 거주세요. 남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관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남북한이 이제 경제협력을 하는데 북한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다 달고 이제 수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 쪽에는. 그래야지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를 갖다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 뭐 이런 내용들, 화해와 불구침, 교류협력, 그리고 상대방을 갖다 인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나름대로 좋아서 잘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금방 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버리거든요. 김일성이 죽어버리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기 전에 뭔가 얘가 갑자기 좀 착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랄까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 조문 파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갖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있죠. 남한에서 조문을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거를 놓고 이제 갈등을 했던 거예요. 남한에서 안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삐져가지고 있죠. 또 갈라서는 거예요. 그게 조문 파동. 그 다음에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는 이제 북한이랑 되게 친했죠. 그러니까. 그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이 평양으로 직접 찾아갔던 거예요. 남북한 정상회담, 김정일한 정상회담, 우리 최초의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직전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깜빡했네요. 그게 바로 금강산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좋은 무드로 만들어줬던 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 집이 원래 북한이에요. 원래 북한 사람, 원래 북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랄까 해방될 무렵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버지 소 있죠. 황소로 갖다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소로 갖다 팔아가지고 현대기업을 갖다 일으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때쯤 있죠. 요때쯤 그 훔친 소 있지 않습니까? 그 훔친 소를 갖다 갖겠다면서 소떼 1000마리인가를 갖다 이끌고 북한으로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권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김대중이 살리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예, 그러고 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갖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6.15 남북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남북의 연방제와 연합제, 그 북한의 연방제 그리고 남한의 연합제죠. 그러니까 예, 요 두 개의 공통점을 갖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연방제와 연합제가 결과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도 한번 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 정말 진도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 이산가족 상봉. 무슨 말이냐? 우리 이산가족 상봉, 최초 이산가족 상봉은 85년도예요. 85년도. 전두환 때예요. 전두환 때. 근데 본격적 이산가족은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요때 이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육로관광도 시작됩니다. 처음에 그 정주영이 시작했던 거는 해로관광이에요. 해로관광. 그 다음에 경의선, 동해선 같은 애 있죠. 그 서해안가 있죠. 남해안 쪽에 철도가 이제 북한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워낙 유명하죠. 이번에 닫았죠.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활발하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적어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85년 전두환 때 있었다는 거 요건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2차 어떻게 보면 2차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노무현이 다시 평양으로 와가지고 평화와 번영 선언이라는 거 있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선언이라는 거 요거로 갖다 이제 맺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파 역사가분들은 노무현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 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 노태우 정부의 남북 교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노태우라고 불렀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맞아요 안 해요? 뒤에 거 볼 것도 없죠. 이거 누구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죠. 박정희. 70년대 박정희.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돼요. 이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김대중 정부도 김대중 정부.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그 다음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어때요? 요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건 어때요? 이것도 김대중 정부 때죠. 그러니까 정답 3번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거로 갖다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6개 아닌 것 물어보고 있네요. 1번, 2번, 3번은 6.15 남북공동성명의 결과 맺어진 이후에 추진되었던 남북과의 관계 개선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슨 뭐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거 설치돼서 운영됩니다. 남북적식자 회담의 개최 제의에 합의했다. 맞을 틀려요. 남북 적십자 회담에 있죠. 7.4 남북공동성명과 관련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이에요. 배경.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그 다음에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 약간 고급 지식인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평민 원칙을 합의하였다. 예,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음은 남북한의 통일 방안 비교표 중 틀린 것은 남한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북한의 고려 연병제 통일 방안 요거와 관련해서 틀린 걸 한번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철학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주체사상, 아마 맞겠죠. 북한 주체사상이겠죠. 그리고 통일 주체는 북한은 모든 민족 구성,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것도 맞겠죠. 리을번이 보세요. 결정적으로 틀렸습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남한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통일국가를 추진하였다. 주장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남한은 연방제란다. 연합제를 갖다 거쳐가지고 있죠. 서로 동질성을 갖다 충분히 얻은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1국가, 1체제, 1정부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북한이 1국가, 2제도, 2정부예요. 2제도, 2정부예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한이 공통점이 있다고 서로 인정하여 합의하게 된 회담은 바로 6.15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공산주의 활동, 장애물 제거,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간섭.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겠죠. 이게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토 분쟁과 관련된 거 있죠. 그거와 관련된 특히 이제 간도 지역 있죠. 간도 지역이라든지 독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동북공정. 요거는 이제 요즘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때 되게 유행했었죠. 근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원래 이렇게 긴 이름이 있어요. 동북변강 역사 여현 사 계열 연구 공정.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동북공정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근데 이 핵심이 이게 뭐를 주장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동북지방,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있죠. 그 만주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내의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역사가 보면 우리 역사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든지 발해라든지 이런 나라들, 고조선이라든지. 근데 이런 역사들을 갖다 전부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있죠. 그 작업이 바로 동북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동북공정에 박차를 갖다 가하게 된 이유는 우리 쪽에서 조금 작을 해요. 남과 북에서.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는 제중동포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있죠. 조선족들을 갖다가 좀 끌어들이는, 당기는 이런 법을 갖다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있죠. 고구려 고분군을 갖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신청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고구려 땅이 거의 지금 만주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 중국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있죠. 그 땅에 침을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공정. 이 땅 우리 중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론이 이거예요. 통일적 다민족 국가랑. 오늘날 중국의 영토에서 있죠. 전개된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땅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땅에서 전개됐던 있죠. 모든 민족 역사는 중국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전부 다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영토 패권주의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땅 넓으면 다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순히 이건 학문적 차원일 뿐이다. 우리가 뭐 설마 그렇게 얘기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되게 무서워요. 중국의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애들은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당연히 중국 땅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단순히 학문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거기다 또 중국이 자꾸 힘이 세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나중에 가면, 시간 지나고 나면. 나중에 가면 북한 탓까지 지네 거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제 우리가 북한을 갖다 엄청나게 밀어내고 지금 북한이 이제 중국에 의지하고 있죠. 저는 이 상황이 되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언젠가 이제 붕괴가 될 정부예요. 그러니까 순리로 보자면. 그러니까 근데 그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정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되게 싫다면서 맨날 밀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이 중국 땅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배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땅 안 그래도 좁은 데 있지 않습니까? 또 반동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북 정책은 정말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예, 그 북한 쪽이 정말 그 얄밉고 얘들 상식도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무조건 밀어내기만 한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조금 이제 북한 쪽은 정말 이제 계륵이라고 해야 되나요? 먹기도 어렵고 뱉기도 어렵고 이런 애들인데 일단 지금처럼 이제 무조건 밀어내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이러다가 정말 북한이 있죠. 그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중국도 그걸 갖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그 역사적 측면에서는 이 동북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0년 역사의 상실과 공간적 제약. 우리 고조선 역사가 거기서 펼쳐졌는데 그 땅을 갖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00년 고조선 역사를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의 공간을 갖다 그 좁은 이쪽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한계를 갖다 짓는 이런 공간적인 제약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있죠. 남북 통일 후의 국경 문제에 대한 사전포석. 원래 그 발해 땅 있잖아. 아니, 발해란다. 그 만주 땅 있지 않습니까? 만주 북부. 이 땅은 분쟁 지역이에요. 분쟁 지역. 분쟁 지역. 중국 땅인지 우리 땅인지 확실히 몰라요. 그리고 우리 땅이라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구한말에 가면 있죠. 만주 지역에 중국 사람들은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 게 100년이 넘었거든요. 한 200년 정도 조선 사람들이 거기 실질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원래 국제법에 의하면 있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전쟁이라든지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이상을 그 땅을 갖다가 어떤 민족이 실질적으로 점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그 민족 땅이 돼요. 원래 만주의 북쪽 있지 않습니까? 간도 땅은 원래 국제법에 의하면 우리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을 갖다가 지금 그 땅이 지금 중국 땅이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를 갖다 강점하는 과정에서 간도 협약이라는 협약을 갖다가 맺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진해가 간도 만주에서 철도 부설권 같은 이권을 갖다가 얻으면서 간도 땅을 갖다가 중국 영토로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이 되게 복잡하죠. 간도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을사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가져간 다음에 그 외교권을 갖다 바탕으로 간도 협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사조약이 제대로 된 조약이라고 했어요. 늑약이라고 했어요. 거짓된 조약이라고 했죠. 고종이 사인을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 우리 땅을 갖다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도 협약도 원래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제법으로 경쟁을 하자면 있죠. 간도는 원래 우리 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있죠. 분명히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중국에 한번 그 시비를 갖다 틀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중국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런 작업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 있죠.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를 갖다 고려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 붕괴됐을 때 잘하면 있죠. 북한 지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 아니 북한 눈에 고구려를 개성하지 않느냐? 근데 고구려가 우리 역사인데 이러면서 북한을 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당장은 북한이 이제 되게 좀 그래도 중국한테 가면 우리 되게 배 아프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 우리 그러니까 만주에 있었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있죠. 중국은 어떻게 이게 진해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반발을 하는지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당군 조선. 요거는 이제 당군 조선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 살펴봅시다. 중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군은 신화적인 존재이고 당군 조선은 실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있죠. 청동기에 기반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고 있죠. 이런 당군 신화라든지 당군 조선이 이런 책들에 기록이 돼 있다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군 없었고 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에 의해 가지고 조선이 실제로 다스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누구냐면 중국의 주무황이 고조선의 제후로 임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고조선을 다스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는 우리 중국 거다. 중국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요. 이 기자 동네설, 기자가 그 주무왕이 기자를 갖다가 고조선의 제후로 책봉했다. 이런 기록이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상서대전이라는 책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자가
고조선을 다스리게 됐으면 있죠. 갑자기 다스리게 됐으면 그 지역에 그 시점에 뭔가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고학적 어떤 이제 증거물이 있죠.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자동네설 상서대전의 신뢰성 문제를 갖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역사에 보면 위만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만이 누구냐면 원래 중국 연나라 출신인데 연나라가 망하면서 있죠. 고조선에 투항했던 인물이에요. 망하면서. 그리고 이 위만이 나중에 고조선 내에서 있죠. 역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모. 당시 왕이었던 준왕을 내쫓아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만이 왕이 된 시기가 바로 위만 조선이에요. 그리고 위만 후손이 왕위에 있었던 때가 바로 위만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나라 출신인 위만이 고조선을 지배했으니까 이때부터야말로 이건 중국 역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발을 합니다. 위만이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옷을 좀 특이하게 입고 왔어요.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중국 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투를 틀고 머리를 갖다 묶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랑캐 옷을 입고 왔다. 흰색 오랑캐 옷을 입고 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상투를 튼다든지 흰 옷을 갖다 입는 거 있죠. 요게 우리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풍속. 예. 그러니까 위만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위만이 연나라에 살았지만 그 당시 연나라에 그 한족들이 있죠. 우리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 말고 그 우리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만이 그중 하나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위만이 왕이 되고 나서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지배층이 있죠. 지배층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왕만 살짝 바뀌었지 아무런 바뀐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우리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 부여에 대해서는 부여는 이제 송화강 그러니까 발해 지역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존재했던 국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있죠. 고분이라든지 있죠. 철기 같은 게 중국 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중국에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역사책이 있고 그 삼국지 위나라에 대한 역사책 일부에 있죠. 동의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쪽 오랑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부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시에 부여를 갖다 이민족, 동쪽의 오랑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의 오랑캐. 우리를 갖다가 중국이 부를 때 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너네 조상들조차도 부여는 오랑캐로 봤고 그 너네 민족이 아니라고 본 건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여의 민족 그 구성이 있죠. 예맥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으로 갖다 예맥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 우리 역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나라들이 있죠. 부여와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여의 어떤 이제 사출도라는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이게 중국과는 계통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땅에 중국 민족이 세운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한나라의 영역인 현도군에 공급되어 있다. 중국 영토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영토 패권주의. 지금 너네 땅이라고 전부 너네 역사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확실히 중국 땅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 간도 협약이 무효라면 우리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와 중국은 조공책봉 관계에 있었다. 조공책봉 관계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일본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고려 있죠. 이런 나라도 전부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일본이 전부 중국 땅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중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모든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 조공책봉이란 관계를 갖다 맺으면서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한 있죠. 동아시아의 외교 형식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뿐 아니라 고구려에서는 있죠. 독자적 연호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고 속국이었으면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구려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 애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인들이 전부 당나라로 흡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그건 너네 끌고 가지 않았냐. 애들은 원래 신라인이랑 더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로 흡수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당과 우리가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고구려가 지방 정권이라면서 너네 수당이랑 중국 정권이랑 고구려는 왜 그렇게 맨날 싸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집안 싸움이지 내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내전에 집안 싸움에 백제, 신라, 일본까지 다 끼어드냐, 아니 옆집 사람들이 다 끼어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을 국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구려를 독자적인 하나의 주체적인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고구려를 갖다가 지방 정권으로 보고 수당과의 싸움은 단순한 내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고려라는 나라가 있는데 있죠. 이거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우리는 고구려를 갖다 우리 역사의 일부로 보고 우리는 고구려를 갖다 계속 계승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에는 반발하는 거죠. 야, 너네 고려는 실질적으로 신라 계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바꿔서 나요. 중국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요. 예. 얼핏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주어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해와 관련된 동북공정. 발해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유민들이 있죠. 말갈족과 같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이렇게 주장해요. 발해는 있죠. 민족의 대다수가 말갈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한 90%가 말갈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갈족은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진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해 땅. 우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피지배층 대부분은 말갈족이었지만 지배층, 왕족이라든지 지배계층은 고구려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 국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중국의 역사의 흔적이 강하게 느껴지고 어떤 면에 보면 고구려의 역사, 우리 역사의 흔적이 또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경 용천부의 주작대로 도시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구조가 중국의 장안성을 갖다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해 문왕이라고 되게 변덕쟁이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의 딸 둘이가 있어요. 딸 둘이 무덤이 유명한데 하나의 무덤은 있지 않습니까? 중국식으로 지은 거예요. 벽돌식. 그 다음에 삼성육부제라는 중앙정치체제가 당나라랑 이름만 똑같았어요. 이름만. 그 내부 체제는 완전 달라요. 근데 겉 이름만 똑같았던 거예요. 이게 당의 영향을 받은 요소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요소도 많아요. 발해 왕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있죠. 나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발해 무왕은 있죠.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계승하고 부여의 유속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발해 문왕도 비슷해요. 나 고려왕 이러면서 일본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왕은 무슨 말이냐? 고구려왕이에요. 고구려의 줄임말이 고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멸망한 이후에도 있지 않습니까? 발해 왕세자 있죠. 발해 왕세자가 중국이 아니라 있죠. 고려로 유입되는 거예요. 고려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무덤 2개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벽돌 무덤, 중국식. 하나는 고구려식이에요.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 딸내미 이름들 되게 비슷하게 지어놨죠. 정해종효예요. 그러니까 정해종효. 이거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하세요. 무덤이 2개가 있습니다. 무덤이 2개가 있어요. 동네 사람. 이 동네 사람한테 길 가던 행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 2개가 누구 건가, 어느 나라 건가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당나라가 먼저예요? 고구려가 먼저죠? 먼저예요. 기억 니은 순으로 해도 고구려가 먼저죠. 이게 고구려, 이게 발해예요. 정해종효. 예. 고구려 양식의 무덤을 계승한 무덤이 정해공주. 그 다음에 발해란다. 당나라죠. 예.
당나라. 당나라 무덤의 양식을 계승한 게 정효공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돌이라든지 돌사자, 이불병사장, 그 이불병자상, 그 다음에 이제 석등, 기하백 등 이런 것도 이제 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있죠. 잠시만요. 예, 쉬었다 가야 되겠네요.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동북공정이라든지 간도 분쟁 있죠. 이 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독도까지 하고 문제를 갖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